안녕하십니까. 이경순의 건강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수분 통장의 적자를 메우는 황금 시간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살기 위해서 음식을 먹어야 되죠. 먹는 음식에 영양소 가운데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지방 3대 영양소죠. 이 영양소들은 에너지를 내기도 하지만 혈중 노폐물을 만들어냅니다. 이산화탄소, 고혈당, 저산. 이게 잘 배출되지 못하면 질병에 걸리죠. 당뇨병이나 만성피로증. 단백질은 탄수화물과 같이 1g에 4kcal를 내는데 암모니아 요소, 요산, 크레아티닌, 시스테인 같은 혈중 노폐물을 만들어내고요. 이게 잘 처리되지 못하면 간염, 간혼수, 신장염, 신부전, 통풍, 통증, 알레르기, 뇌질환, 중풍, 치매, 면역 기능이 파괴됩니다. 또 지방은요, 1g에 9칼로리를 냅니다. 혈중 노폐물은 고중성지방, 고지방산, 고콜레스테롤이 생기고요. 처리되지 못하면 비만, 지방간, 동맥경화, 고혈압, 심장질환, 대장암, 자궁암, 전립선암, 유방암까지 발생할 위험이 높죠. 질병 원인의 90%가 우리가 먹은 음식물의 찌꺼기라고 그러죠. 노폐물. 암의 원인도 담배가 30%인데 요즘은 이제 음식이 35%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노폐물을 우리가 어떻게 배출하냐 하면 우리 몸이 배출 장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는 호흡을 통해서, 지방과 암모니아와 저산, 요소, 요산, 무기질, 피지는 피부를 통해서, 요소, 요산, 크레아티닌, 시스테인, 유로블린, 각종 전해물, 전해질, 나트륨이나 칼슘 같은 것은 소변을 통해서, 담즙, 색소, 지방산, 장내 미생물, 대사산물, 호르몬 잔여물은 대변을 통해서 배출될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혈중 노폐물을 제거하는 데는 효소 조절이 필요하고요. 이 효소는 자기 혼자서 활동을 시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에 지용성 노폐물, 수용성, 중금속, 산성, 병원균, 크레아티닌, 요소, 요산, 암모니아, 효소, 비타민, 미네랄 이런 것들 이동하는 걸 누가 하냐면 지용성 비타민 A, D, K가 하고요. 수용성 노폐물은 BCP가 제거하고요. 중금속, 산성, 병원균은 칼슘이나 미네랄이 제거합니다. 이런 것들이 효소 작용을 조절해 주죠. 그 다음에 크레아티닌, 요소, 암모니아, 요산은 물이 배출하고요. 효소, 비타민, 미네랄 이동하는 것도 물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물이 없으면 혈중 노폐물이 제거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인체 조직의 구성 성분을 보면 영유아 때는 한 80% 물이고요. 성인 때는 한 60에서 65 정도가 물이고, 노인이 되면 물이 50% 이하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노인들은 특별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고요. 우리 신체에서는 눈이 95%의 물 가운데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혈액이고요. 딱딱해서 물이 전혀 없어 보이는 뼈도 22%가 물입니다. 그래서 1%의 물이 부족하면 우리가 심한 갈증을 느끼고, 5% 부족하면 혼수 상태가 오고, 10%가 부족하면 심근경색이나 심장마비 위험이 굉장히 높고요. 20% 부족하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인체 내 수분 역할은 영양소와 산소 운반, 노폐물 배출, 대사 정진, 혈액순환 정진, 체온 조절, 변비나 결석 예방, 세포 형태 유지, 관절 윤활 작용, 호흡기 정막 건강 유지까지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소화된 영양소를 간으로 이동하는데 물이 9.9L 사용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없으면 인체 내 수분들이 하는 역할들이 이루어질 수 없겠죠. 그럼 우리 몸은 하루 10리터의 소화액을 분비하고 있는데 한번 보시죠. 다액 1.5L, 위장액 2L, 췌장액 2.5L, 담즙액 1L, 정관액 3L, 총 10리터의 물이 배출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영양소를 간으로 이동시키기 위해서 매일 필요한 물의 양이 9.9L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못 마시죠?
그럼 수분 배출은 땀을 통해서 0.1리터, 소변을 통해서 1.5리터, 호흡을 통해서 1리터, 대변을 통해서 0.1리터, 그래서 총 2.7리터의 수분 배출이 일어난다 그랬죠. 그럼 식사 시에 우리가 수분을 얼마나 섭취하는가? 고기나 채소나 과일의 수분을 몇 끼 한 300ml 정도 섭취하고요. 그래서 하루 3끼를 하면 900ml, 2.7리터가 빠져나가는데 900ml, 2700ml에서 900ml 빼면 얼마예요? 1800ml가 부족한 겁니다. 우리가 이걸 물로 채워야 되는 거죠. 자, 모하비 사막에 물이 전혀 없기 때문에 생명체가 없습니다. 그러나 비가 오고 나면 이렇게 생명체들이 나오고 또 꽃이 펴고 결실도 하고 그렇다. 그러니까 물은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명의 원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우리 몸은 목이 마른 느낌 들면 이미 몸속에서 탈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요. 2026년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현대인의 60 내지 65%는 몸속 수분량이 2% 이상 소실된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한 만성 탈수 상태다. 한국인의 탈수 비율은 전체 성인 기준 25에서 31%이다. 세계보건기구가 관장하는 1일 수분 섭취량은 1500에서 2000ml입니다. 연령대별 순수한 수분 권장량을 여러분 굉장히 복잡하니까 다 보시지 말고요. 영유아 1, 2세 남자 여자 똑같습니다. 신진대사가 빠르기 때문에 체중 대비 수분 필요량이 많은데 이들은 스스로 물을 먹을 수 없다는 거죠. 물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반드시 보호자가 잘 챙겨주셔야 되고요. 노년층은 65세 이상. 이 사람들의 문제는 뭐예요? 갈증 감각이 둔하기 때문에 의식적인 수분 섭취가 필요합니다. 또 임산부는 정상인 사람은 또 수유부는 정상인 사람은 300 내지 700ml 물이 더 필요하다는 거고요. 우리 몸의 점막을 보면 소화기계, 대장, 또 외부가 접촉하거나 물질을 교환하는 내부 통로는 전부 다 점막으로 덮여 있고 심지어 텅 비어있는 호흡기의 코, 기관지도 점막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막은 전부 다 물로 덮여 있기 때문에 물이 없으면 점막이 재작용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소화기계는 점막이 피부에 200배나 되고요. 그래서 영양소를 잘 흡수해야 되고 대장에는 면역세포의 70 내지 80%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 잘 공급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외부와 연결하는 통로들은 세균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호흡기도 제 기능을 잘 발휘하기 위해서 우리가 물을 충분히 마셔야 된다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제가 설명드렸는데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셨죠? 자, 우리 몸은 근데 8시간 자죠. 저녁에. 그때 물은 공급되지 못하면서 수분 증발이 500에서 1000ml 정도 증발을 합니다. 그래서 기상 직후가 수분 공급의 황금 시간 됩니다. 그래서 빨리 일어나자마자 물을 들이키시는데 꼭 필요한 물들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심내혈관 환자는 수면 중 체내 수분 부족으로 혈액이 끈적해지는 것을 막아서 새벽과 아침에 발생하는 심근경색, 뇌졸중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취침 전에도 수분 섭취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뇌졸중 걸릴 거냐, 심근경색 걸릴 거냐, 아니면 화장실 가는 거 귀찮은 거 다 할 거냐,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언제 어떻게 마시는 게 좋을까요? 황금시간 내인 기상 직후에 한두 컵을 마시는데 차지 않고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물을 마셔야 됩니다. 갈증이 나기 전에 마시고 식전 30분 전까지와 식후 2시간 후부터 자유롭게 마시면 되는데 제가 마셔보니까 한 번에 한 2-3모금 정도 마시면 천천히 마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우리가 뭐 해도 됩니까? 취침 전에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보온병에 뜨거운 물 한 병 정도 1000cc 정도 하면 둘이서 한 500 정도 마시면 되니까요. 물컵 2개, 혼자 사시는 분은 한 개 하시면 되겠고 부부가 같이 계신 분은 2개.
밤에 화장실 가는 것이 심근경색이나 뇌경색 발생보다 더 쉽다고 생각하면 취침 전에도 따뜻한 물 한 컵 마시는 것이 우리 건강에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배운 대로 꼭 실천하셔서 건강 유지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